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애달픈 양식, 아무도 베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흙줄임은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자그맣고 메마른 씨앗 속에서 내일의 결실을 바라보듯이 자그만 아이의 울음 속에서 마음의 열매가 맺혔으면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거미줄처럼 얽힌 세상 속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넘어져도 이 세상 속에는 마지막 한 방울의 시가 있는 한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수많은 진리와 양심의 그 문자, 찬란한 그 빛에는 멀지 않으리. 이웃과 벗들의 웃음 속에서 조그만 가락이 울려 나오면 나는 부르리. 나의 노래를 나는 부르리. 가난한 마음을. 그러나 그대 모두 귀 기울일 때 노래는 멀리 멀리 날아가리. 노래는 멀리 멀리 날아가리. 네, 오늘은 시쓰기를 공부하는 날이죠. 네, 김광석이 아마 이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마음이 같이 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배움터를 이끌어 주실, 이야기를 나눠 주실 선생님은 김구민 선생님이시고요. 화면에서 찾아주시죠. 김구민 선생님께서 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는 게 참 잘 어울려요. 김구민 선생님이랑 만나본 사람으로서 네. 시와 같이 사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손뼉으로 김구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김구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들리나요? 네. 예, 저는 지금 양산 천성초에서 5학년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는 김구민이라고 합니다.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부산 글쓰기 모임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발표 앞두고 제가 미팅, 소개팅 뭐 이런 선짜리 한번 안 나가봤는데 만약에 나간다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막 떨리고 누가 들어오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어서 더 얘기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바로 화면을 공유할게요. 예,
선생님들 화면 보이시나요? 잘 네. 보이세요? 네. 오늘 제가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것은 삶을 가꾸는 시 공부입니다. 학년마다 보면 보통 1, 2단원의 처음에 시 감상 또는 시 쓰기 단원이 항상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삶을 가꾸는 시 공부를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자꾸 이제 강사로 소개되는데 그렇다기보다 이끌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흘러가 볼까 합니다. 먼저 살아있는 글쓰기가 뭔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글쓰기 교육연구회에서 한 달에 한 번 회보가 나오는데 거기 제목이 우리말과 삶을 가꾸는 글쓰기거든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를 한번 짚어보고 이호덕 선생님이 어린이는 이미 시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 선생님들이 이미 만나고 있지만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시 수업하면서 넘어진 그 시 수업 기록을 선생님들에게 펼쳐 보이려고 합니다. 넘어졌으니까 또 일어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시 감상 수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시 쓰기 수업에 대해서, 그다음 마지막에는 진짜 시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시를 돌려주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지만 제가 말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1시간 안에 다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시 이야기 시간이니만큼 제가 여는 시, 담는 시를 준비했거든요. 먼저 여는 시를 소개해 드릴 텐데 들으시면서 채팅창으로 제가 왜 이 시를 여는 시로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는 시, 풀, 꽃, 돌, 양양 상평초 6학년 백희영. 눈 내린 아침 밖에 나가보니 눈이 쌓여 있다. 풀 위에는 풀만하게, 꽃 위에는 꽃만하게, 돌 위에는 돌만하게 눈이 쌓여 있다. 예, 올챙이 발가락 겨울호에 실렸던 시거든요. 제가 왜 이 시를 여는 시로 했을까요, 선생님들? 편하게 한번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를 왜 들고 왔을까, 얘들아? 뭐 이렇게 물어요. 예. 선생님들 써주시는데 자기 마음의 그릇만큼 담는다. 자기만 하게 이해하고 실천한다. 네, 풍경이 펼쳐지지요. 또 겨울이니까. 겨울이니까. 사실 여기 정답은 없어요. 아이들한테 묻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눈이 왔으면 하는 바람. 근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자기 모습 그대로 받아간다. 다 정답입니다. 시가 사람마다 다가오는 그 장면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그냥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선생님들을 어떻게 가두기보다 선생님들 이 모양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선생님들 말씀도 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글을 쓰거나 할 때 항상 그 글의 마지막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글이 산으로 안 가더라고요. 오늘 제 그 발표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담아봤습니다. 제일 바라는 건요. 시공부 만만하다. 이거 해볼 만하다. 우리가 시라고 하면 어렵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만만하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새학기 우리 반 애들이랑 한번 해봐야지. 설렌다 3월. 방학 끝나가는 게 아쉽지만 3월 설렌다. 나 우리 집 책꽂이에 시집 한번 읽어볼까? 올해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글쓰기 공부해봐야겠다. 야, 시 쓰기 별거 없네. 나 하겠네. 이런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시를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누구가. 이게 뭐 꼭 학생이 아니라 누구누구가. 오늘 참 보고 싶네. 전화 한번 해볼까? 오늘 햇빛 좋다. 양산에는 지금 햇빛이 좋거든요. 그럼 다 떠나서 이 시간만으로 행복하다. 3월에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차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다면 차 한 잔 가져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보 제목이 그 삶을 가꾸는 글쓰기인데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요새 SNS 보면 글쓰기가 인기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재정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쓰기 위한 방법에 좀 치우쳐 있는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쓰기가 살기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쓰기가 방법에 갇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아이들이랑 글을 쓸 때는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저는 글을 쓸 때 그 출발점은 우리 반 아이들의 삶입니다. 제가 지금 색깔도 다르게 하고 글자 크기도 다르게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 글을 쓰고 나서는 그 삶이 글쓰기 전과의 삶과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글의 도착점도 아이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삶을 가꾸기 위해 글 쓰고 글 쓰다 보면 또 달라진 삶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가 글쓰기를 하는 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들 색깔이 달라졌죠? 지금 제가 엄청 신경 써서 이거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지금 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써야 한다. 바꾸는 글쓰기, 살아있는 글 생각합니다. 애들이랑 제가 지금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나오는데 다시 괜찮나요? 예.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 곁에 있다 보면 다 공감하실 텐데 아이들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심할 때는 오전과 오후가 달라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늘 새롭게 세상을 만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에 미련도 없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두려움도 없어서 늘 편견 없이 순간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아이들이 진짜 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애들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지금 여기에 사랑이 뭔지를 잘 알려준 사람은 저희 남편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 지금 여기에 사랑하면 떠오르는 친구는 2018년, 19년에 만났던 현진이라는 아이인데 늘 뭘 학교에 깨부수고 다녔어요. 현진이가 너무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혼내기도 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성문을 쓰게 한 사람인데 그때 막 혼내고 나서 아이를 울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눈물 닦고 밥 먹으러 가기 세수하고 그랬더니 세수하고 와서 그 맑은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밥 먹을 때다. 이 얘기를 진짜 현진이 진짜 순간순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시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저희 반은 아침마다 아침 공책을 적는데 문장력을 늘리기 위해서 적는다기보다 순간을 놓치지 않는 연습을 좀 했으면 해서 아침에 내가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를 그냥 원하는 대로 한 줄도 괜찮고 많이 쓰고 싶으면 또 많이 쓰고 적게 하는데 우리 연아가 올해 이런 글을 적어왔어요. 오늘 일어나서 거실로 가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가서 보니 TV 소리였다. 창문에 벌레 먹고 있는 새도 봤다. 근데 벌레는 초록색의 작은 애벌레고 새는 는 하얀 자위에 검정 눈알인데 위에 조금 두꺼운 노란색 테두리가 있고 검정 눈이 있다. 정말 신기했다. 이거 보고 제가 와, 잘 적었다 이러니까 다음날 또 적어왔어요. 오늘 아침에 또 새가 베란다에 왔다. 오늘은 새가 애벌레가 아니고 조그마한 검정색 벌레를 먹고 있었다. 검정색 벌레는 처음 봤다. 이제는 어제의 새와 달라요. 뭔가를 먹고 있죠. 오늘 아침에 새가 있을 것 같아서 베란다에 갔는데 안 왔다. 전에 나무 물고 갔으니까 아기 새가 있을 것 같아. 이제는 이 새는 이미 모르는 새예요. 원래 새가 거실 베란다에 있는데 오늘은 두 마리가 나무를 물고 갔다. 가족이 있는 새. 베란다를 보니 15층에서 오고 있었다. 요까지 읽었을 때 저는 와, 새가 진짜 제 눈앞에 날아오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새가 비가 오는데도 안 왔다. 비가 오는데도 왔다. 내가 TV에 노래 듣고 있는데 새가 서서 고개를 움직인다. 이제 예사새가 아닙니다. 그 인간이 듣는 음악에 맞춰서 몸짓을 할 수 있는 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새와 오늘의 새는 내일의 새도 다를 수 있어요. 이호덕 선생님이 시의 원형은 감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제일 감탄을 잘하는 인간이 바로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이 시라는 거는 순간순간 이렇게 감탄, 터져나오는 이 말을 솔직하게 토해내듯이 쓴 건데 이거야말로 자기의 그 참된 마음이랑 만나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이 아이들은 이미 시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시인은 시 쓰는 마음, 시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생각에는 시의 마음이 뭔 것 같나요?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시를 쓰고 살까요?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채팅창에. 시의 마음.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정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얘기했어요. 애들은 늘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시의 마음, 시인의 마음, 내가 느낀 있는 그대로의 마음. 있는 그대로 이 말 좋죠. 또 시의 마음 뭘까요? 시인의 마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맞아요. 이미 시인이시네요, 선생님들. 감동하는 마음. 지금 채팅창에 막 올려주고 계시는데 아이들도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그때 막 받아 적었어요. 아이들은 늘 자기 얘기해요.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우리 엄마가 엉덩이 아파서 수술할 때 며칠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고 눈물 나고 얼마나 아플까 싶었어요. 선생님 이거 시인 마음 맞죠? 그러면 선생님 누군가 보고 싶은 마음 시인 마음 아니에요? 옆에 아이가 맞아 누군가 그리우면 나도 시 쓰고 싶더라. 오래 보는 것도 시인 마음이에요. 이거는 저희 그 단골 말이지요. 선생님들 늘 하시는 얘기. 다른 사람 기억하는 것도 시인 마음이에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막내 낳으러 갔을 때 정말 걱정됐어요. 걱정하는 거 시인 마음이에요. 이승희 선생님 그 개구리 시 있잖아요. 자전거 페달 위에 개구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아이가 내려갈 때까지 아이가 기다리는 시가 있습니다. 그 개구리 시처럼 기다려주는 마음이요. 위로해주는 것도 시인 마음이에요. 남을 도와주고 싶은 거 시인 마음 아니에요? 그다음 마지막에 정환이라는 친구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한 몇 년 전인데도 그 아이 이름이 기억나요. 선생님 용서해 주는 거 시인 마음이죠. 이 말 했는데 이게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이들은 이미 시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착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시를 쓰게 하는 건 작품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다. 작품을 쓴다는 건 시적인 생활, 그 시적인 마음을 탐구하는 생활을 몸에 붙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시적 생활, 이런 시 교육이다. 제가 좋아하는 책에도 시라는 거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시를 만드는 재주가 아니라 시적 진실을 몸에 붙이고 살아가는 창조적 인간 교육이야말로 바로 시 교육이다. 이렇게 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쓰는 것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데 거꾸로 말하면 시를 안 읽고 안 쓸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마음 먹고 교실에 들어가지만 이 버릇이 있어가지고 단위 시간 안에 항상 뭔가 이렇게 딱 꺼내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나 봐요. 특히 뭘 단단히 준비하고 들어간 때 이런 욕심이 올라와요. 탐욕에 눈이 머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을 끌고 가고 싶고 제가 원하는 지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욕심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날 시 감각 교육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선배 선생님들 교실 일기를 읽잖아요. 그 탁 터져 나오는 말을 붙잡기 위해서 저희 글쓰기의 김승미 선생님이 아이고 인터넷 연결이 예, 김승미 선생님이 어떤 아이 목덜미에 차가운 손을 딱 그랬는데 아이가 아 참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 네 입말을 붙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 해서 저도 솜사탕을 준비해 갔어요. 아이들이 달콤한 솜사탕을 입에 넣었을 때 그 달콤하다 그 말을 붙잡았으면 싶어서 넣었는데 우리 재작년인가요? 6월에 아이들 처음 만났잖아요. 아이들은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단톡방 만든다고 자기들끼리 전화번호를 막 받고 있더라고요. 수업 종이 쳤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재작년 우리 반 아이들이 할 말 다 하는 훌륭한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한테 대거리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뭘로 소통하라고요? 제가 단톡방 금지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마스크 써서 이야기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얼마나 심심한지 선생님이 알아요? 우리 대화를 어른들이 안 보면 그러면 되잖아요. 단톡방 하든 말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제발 내 폰 좀 보지 말라고 선생님이 얘기 좀 해줘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라 했어요. 차라리. 그랬더니 전화하면 전화세 나오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야 될 저 먼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딱 말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마스크 써도 너희들 날마다 크게 얘기 잘하잖아. 야 박정빈 엄마가 핸드폰 니 내주시지. 엄마 니 보호자야 폰 볼 수 있어. 내가 거기다가 뭐라고 해. 그러고 나서 애들이 그래도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너희 모두 왜 갑자기 단톡방 이야기야 수업 시간인데 아 동물들 전화번호 왜 받으러 다니는 거야 진짜 이랬더니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솜사탕을 꺼냈죠. 그리고 자 눈 감아봐. 지금부터 시 공부할 거야. 눈 감아봐. 하고 아이들 입에 솜사탕을 하나씩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맛있는 거 주니까 또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폭신폭신한 게 입에 들어와서 딸기잼 같은 맛이 나면서 없어졌어. 맛이 보송보송해. 뭐 겉은 부드럽고 안은 새콤달콤해. 막, 솜사탕 너무 커서 선생님 억지로 넣었는데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막 이렇게 다 이제 애들이 쓴 거를 제가 손에 들고 딱 있었는데 수업 마치고 나니까 이거 어디다 쓰냐 싶은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이걸 받았지? 그래서 그 허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시수업을 저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글쓰기 모임 갔다가 집에 가면서 제가 이렇게 풀렸더라면 어땠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글로 적어놨었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진짜 힘들겠다 니네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아이들은 선생님 우리 엄마가 내 폰 진짜 가끔 몰래 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왜 욕 잘하냐 맞춤법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아이들이 그때 다른 때 저한테 얘기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빈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다 하고 적어봤어요. 연준이는 우리 엄마가 폰에 뭘 하도 걸어놔가지고 새 폰을 사도 이게 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야 니네 지금 그 마음 막 터져나오는 그 마음 시로 한번 적어보자. 제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시를 적지 않았을까? 이것도 제가 적어봤습니다. 예, 제가 적었는데 사실 연준이가 이런 얘기를 그 한 해 동안 했었어요. 그럼 사주지 말던가 김연준. 내 폰은 꾸졌다. 할아버지가 오래 쓰던 걸 물려받아가지고 내 폰이 우리 반에서 제일 후졌다. 엄마를 조르고 졸라 새 폰을 샀다. 근데 아무것도 안 된다. 엄마가 뭘 많이 걸어놔서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다. 새 폰이면 뭐하나 진짜 내 거가 아니다. 그럼 사주지 말던가. 이런 시를 적지 않았을까 솜사탕 대신. 맞춤법. 우리 엄마는 맨날 내보고 뭐라 한다. 글자 틀리게 썼다고.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써도 친구들은 다 알아먹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닌가? 맨날 맞춤법으로 잔소리해서 난 글쓰기가 제일 싫다. 맞춤법 천재인 우리 엄마는 내한테 하나도 안 맞춘다. 이렇게 쓸 수 있었겠다. 저 혼자 상상해 봤어요. 그럼 진짜 좋았겠다. 그래서 이 수업 뒤로는 저는 이제 글쓰기 공부할 때는 뭐 많이 준비를 안 해갑니다. 늘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겠다. 아이들에게 좀 맡겨두겠다. 산으로 가도 같이 산으로 가니까 괜찮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내 온몸이 귀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 먹고 잘하고 싶은 마음을 좀 많이 누르려고 해요. 심할 때는 아무것도 안 써도 좋다는 마음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실이 뭘 뽑아내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탁동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 마음을 귀신같이 읽고서 배워라 따라와라 해보지만 아이의 눈빛은 빛나지 않는 곳이 지금 여기가 아닌 높고 먼 어느 곳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배워라 따라와라 가리키는 곳이 이곳 저곳이 아니라 이곳이라면 하나이한테 있는 무엇이라면 바로 여기 아이 있는 자리라면 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순간마다 시간마다 씨앗을 내보인다. 보고 듣고 말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실수하며 수없이 새로운 씨앗을 내민다. 아이가 내민 씨앗 하나 어떻게 가꿀까? 무엇으로 키워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들 만나는 이 교실은 그냥 나를 말하고 너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업은 너무나 써라 이거는 시교육이 아니고 오히려 쓰지 마라가 시교육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탁동철 선생님이 교육잡지에 기고하신 글 중에 일부분인데요. 좋아하게 만들면 온통 자기를 내놓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자기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된대요. 그래서 시쓰기 시간이라고 시쓰기 하고 뭐 바이올린 시간이라고 바이올린 켜게 하기보다는 시쓰기 시간이니까 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이올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만이 목적이니까 어떤 정해진 방법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 정해진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떼부수는 것 또한 방법이다. 이걸 조금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제 그 수업 장면들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한번 그 수업을 맡겨보시면 재미난 결과가 이렇게 이끌어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 의도대로 된 수업보다 구간 수업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감상 수업 몇 장면을 보여드리겠지만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실천해 보실 때는 자기 반 아이들한테 맞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네요. 제일 많이 하는 글씨 감상 수업은 최애 시가 이제 아이들 말인데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시, 내가 가장 좋았던 시를 뽑는 거예요. 이렇게 프린트에 이렇게 종이를 나눠줄 때도 있고요. 이거는 그 중학교에서 시 수업하시는 배창환 선생님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아이들 나눠주고 시 감상한 걸 적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저는 그 저희 부산 글쓰기의 선생님들이 같이 펴내는 올챙이 발가락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혹시 화면이 보시면 되는데 이 시에 한 30편 정도의 시가 있어서 아이들마다 책을 한 권씩 주고 자기 마음에 드는 시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골라서 적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고 나서 반드시 같이 나누는 시간도 가져요. 그리고 시를 선택한 까닭을 적을 때는 꼭 자기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나도 이런 적 있다, 나도 이런 적 있다.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다. 이렇게 적기도 해요. 이거는 원범이가 올해 적은 건데 우리 반 채성이가 적은 시라서 자기는 제일 좋은데 이런 말을 했어요. 채성이는 시인 같은 자기를 모른다. 이걸 듣고 채성이가 엄청 기뻤겠죠. 그다음에 유진이는 제가 시를 왜 읽게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를 보는 건 나를 보는 것 같다.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읽는 시간이 바로 시 감상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혹시 얘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이거 한번 시켜보시면 아이들 마음을 좀 읽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이들 시를 엄청 많이 소개해 드릴 텐데 선생님들도 연수 끝날 때쯤에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시가 한 편 정도 있었다면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그거 한번 얘기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있으시면. 때로는 공책에 시를 옮겨 적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까닭을 적게 합니다. 제가 인스타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아침을 여는 시를 칠판에 적고 아이들한테 시를 적고 이 시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는지 이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 취향대로 선택해서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자기 경험을 이렇게 적어요. 이런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제일 쉽게 하실 수 있는 시 감상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시를 읽고 그림으로 받아쓰기. 저희 올챙이 발가락에 들어가는 사파는 대부분 그 편집위원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과 시를 나누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편의 시를 진득하게 나누고 아이들이 그림을 다 같이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 제가 그냥 언뜻 생각이 들어서 애들 보고 야, 시 받아쓰기 해보자 우리. 내가 시를 4개 정도 불러줄 테니까 듣고 그리고 니네 1학년 때 받아쓰기 한 것처럼 우리 해보자 했더니 아이들이 막 이게 긴장감이 막 드나 봐요. 그래서 딱 순간 떠오르는 그 장면을 직관적으로 바로 그리더라고요. 그 아까 그 풀꽃돌로 제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아는 아이들이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니까 알겠는 거예요. 얘는 왜 눈이 점인지, 얘는 왜 눈이 한방눈인지, 얘는 왜 눈이 보슬비처럼 이렇게 내리는지. 왜냐하면 저는 이 아이들이랑 꽤 오래 살아왔으니까 2해 걸쳐가지고 아이들이랑 만나고 있거든요. 어떤 시에는 주인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가 들어가 있고 어떤 시에는 시에 지금 뭐
녹는다, 해가 없는데도 해를 그리는 아이도 있어요. 아이마다 들어오는 장면이 이렇게나 다르구나. 사실 학교라는 곳은 우리 전체 같은 게 강요되는 일이 많은 곳이어서 그런가 아이들이 이렇게 다르게 그려올 때 저는 이게 참 신기하고 반갑더라고요. 보름달이라는 시를 읽고 작년에 우리 반의 시우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들 혹시 지금 연필 쥐고 계시면 한번 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 읽어드릴게요. 보름달. 조시영. 어두운 골목길 가다 갑자기 불빛이 난다. 가로등인가 싶어서 그냥 가는데 가로등보다 더 밝다. 뭐지? 하고 하늘을 보니 보름달이 있다. 와, 그놈 참 밝네. 이 시를 딱 듣고 시우가 이렇게 그렸어요. 저는 보고 야, 이건 시우 이름 안 적혀 있어도 시우 건 거 알겠다 했거든요. 시우는 늘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이 골목길을 이렇게 시꺼멓게 그려놓았는데 이 골목길 좀 걸어가도 되겠다. 시우한테는 늘 이렇게 햇빛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아이구나. 별빛이 이렇게 달도 그렇고 이거 진짜 시와 시우가 만난 순간을 이렇게나 잘 표현하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겠죠. 그 비가 온 후라는 시를 읽어줬을 때 또 같이 읽었을 때 우리 반의 그 정빈이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비가 온 후 강나연. 비가 온 후 모두 비를 머금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축축하고 시원한 날씨. 비가 온 후 모두 다 젖었다. 철봉, 나무, 모래, 미끄럼틀 모두 다 젖었다. 처음 올챙이 발가락에서 이 시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 좀 더 펼쳐서 자세히 그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시였는데 정빈이한테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얘가 정빈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늘 좀 마음이 외롭고 그다음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어서 이걸 보면서 정빈이 더 사랑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시를 읽고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 속의 그때 저기를 아이들이 지금 여기로 데려와서 자기한테 끌어오는구나.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읽고 싶을 때 같이 시를 읽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어렵지 않죠, 선생님? 우리 성취 기준에 보면 성취 기준이 멋진 작품을 100일장 1등할 작품을 쓰게 하자. 이게 성취 기준이 아니라 대부분 시 감상 그 수업의 성취 기준은 태도를 가지자라는 진짜 어구가 많아요. 그럼 태도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또 제일 쉽게 하는 게 날씨 좋을 때, 비 올 때, 안 좋을 때, 바람 불 때, 아니면 계절이 바뀔 때 아이들 보고 시집을 한 권씩 주고요. 밖에 나가서 읽고 싶은 데서 읽자고 합니다. 우리 학급 운영비 13만 원 정도 나오면 반 아이들 2계절 정도는 올챙이 발가락을 아이들 수만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읽자고 하는데 아이들마다 그 학교에 우리보다는 오래 다니잖아요. 아이들이 6년, 전학가도 3, 4년은 다니니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정말로 그 아이가 들어가면 생기를 되찾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무 아래 읽기도 하고 철봉에 앉아서 읽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읽고 나중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모여가지고 어떤 시가 자기 마음에 들어왔는지 반드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게 하나의 이미 한 편의 시와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이들마다 시를 읽는데 가끔 시 나눌 때 애들 중에 저 마음에 들어오는 거 없는데요?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어떨까 싶어요. 옛날에는 찾아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면서 우리가 시집을 들고 야외에 나가서 어디 앉아가지고 시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바쁠 때는. 그래서 내가 시집 들고 나무 아래 한번 앉아본 그 경험, 그 시간이면 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좀 버리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누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했어요. 나 이 시가 마음에 들어요. 시인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 친구거든요. 나 이거 읽으니까 우리 오빠 생각나요. 나 그때가 생각나요. 아니면 엽기시를 읽고 그때 윤상혁이 얘가 뭐랬냐면 나 김하정이랑 엮이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선생님 눈씨가 마음에 들어요. 진짜 선생님이 내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한 4년 전에 만났던 아이들인데 이걸 보고 제가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남윤이가 이 얘기했던 게.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선생님들 시집
들고 나눠서 읽는 것도 괜찮고요. 또 어떤 날은 되게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냥 순간 떠올랐어요. 그 시가 막 땀이 뚝뚝 흐르는 그런 내용의 시였는데 이 시를 내가 이 에어컨 밑에서 읽으니까 감흥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얘들아 이거 시랑 어울리는 장소에서 시 읽어보자. 우리 시집 들고 지금 교실에서부터 학교 한 바퀴 돌 텐데 읽다가 니네가 이 시랑 어울리겠다는 장소를 염두에 두었다가 거기 미리 까닥까지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놓게 했어요. 그러면 니네가 그 장소에서 시 읽기 좋은이라고 외치면 우리가 답으로 여기라고 외치고 멈춰주겠다 했거든요. 학교 투어죠.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애들은 새로운 거 하면 또 나간다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적고 나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적고 있는데. 근데 출발도 전에 두 아이가 일어나서 시 읽기 좋은 하니까 우리가 여기 외쳐줬죠. 한 아이는 시험이라는 시를 읽었는데 그때 우리 보통 시간표 적을 때 시험 시간표 적을 때 국수 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야 오늘 급식에 국수랑 사과 나오던데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진단평가 때. 그게 생각나서 그 시를 읽었고요. 남윤이는 이 시를 읽었어요. 방탄소년단. 남자들이 내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을 욕했다. 방탄소년단이 뭐고 방탄복이가. 방탄소년단이 뭐가 잘생겼노? 그래가지고 결국 나는 울어버렸다. 선생님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뭘 그래. 선생님이 더 나쁘다. 이게 이 시를 읽은 이유는 자기가 교실에서 방탄소년단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당한 일이 있었대요. 근데 아이들이 읽는 시에 따라서 같은 공간인데 그 교실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남윤이가 이 시를 읽을 때는 정말 그 교실의 공기가 붉은 분노의 빛으로 변한 느낌이었는데 아이들 따라 이렇게 시를 읽으면 장소가 변하는구나 이런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가려고 줄을 딱 섰는데 예원이가 시 읽기 좋은 하고 외쳤어요. 어떤 시를 읽었을까요, 선생님들?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줄을 섰는데 키순으로 섰는데 예원이가 이 시를 읽었어요. 예원이가 읽은 시는 이거예요. 키, 이병희, 체육했다, 수요일이기 때문이다. 줄넘기 할 때 내가 남자 중에 제일 키가 작아서 줄을 잘 넘어서 좋다. 키 작아서 줄을 잘 넘어서 좋다. 예원이가 진짜로 자기 제일 앞에 서거든요. 키 작아서 좋은 점 많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저보고 키 좀 크라고 해요. 이랬더니 아이들이 막 웃고 좋아했어요. 진짜 여기 어울리는 시라고. 그러고 나서 1학년 그 복도를 지날 때 이 친구가 민영이가 동생 시를 읽었습니다. 남동생 정보경. 나는 남동생이 있다. 매일 양보해주고 돌봐줘야 하는 동생. 아, 동생은 왜 있을까? 엄마한테 물어보니 몰라. 내 배가 나았어. 아,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난 동생이 없는 애들이 부럽다. 하지만 엄마는 동생이 없는 애들이 나중 크면 외롭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참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 시 민영이가 읽었을 때 되게 마음이 짠했거든요. 민재라고 1학년에 엄청 별난 아이가 이제 이 아이 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진짜 유명했어요. 그래서 맨날 돌봐줘야 됐거든요. 민영이가 그때 한 말을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내 동생 민재도 날마다 돌봐줘야 돼요. 힘들지만 어른이 되면 민재랑 같이 살기로 약속해서 저 외롭지 않아요. 딱 12년만 참으면 나도 민재 장점을 알게 될 거예요. 이제 한부모 가정 친구인데 거의 동생 보육을 전담하고 있었어요. 12년은 왜 12년이냐면 그러면 민재가 20살이 되어서 좀 이제 잘 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를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든 열린 마음 하나면 사실 시 읽기 좋은 장소는 늘 지금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냥 깨어서 살면 시가 저를 알아보고 또 제가 시를 알아보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시 수업은 이것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막 말씀드리는 건 한 2018년부터 바로 올해까지 쭉 해봤던 수업 중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모았는데요. 시의 답장 쓰기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시인과 이야기하는 건데 시 속 주인공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했던 건 아이들이 보통 선생님들도 경험이 많으실 텐데 제가 없을 때 집에 가면 이제 방과 후에 꼭 책상 위에 뭘 적어두고 가거나 칠판에 뭐 적어두고 가더라고요. 선생님 뭐 우리 가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시라는 게 사실 한편의 편지 같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답장 써보자 했거든요. 이렇게 시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답장을 써봤어요. 미용실 제비라는 시의 주안이는 자기가 제비가 되어서 답장을 적은 거죠.
참새라는 시의 준환이는 자기가 참새가 되어서 시인한테 답장을 쓴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해봤냐면 나와서 먼저 시를 읽고 그 다음에 이 의자를 돌려서 반대편에 앉아가지고 답장을 써봤어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소리가 작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희찬이가 먼저 시를 하나 읽었어요. 동일이 시였는데 우리 엄마가 잔소리하는 게 내가 너무 싫지만 잔소리하는 그 순간만큼은 공부를 안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시였거든요. 그랬더니 희찬이가 답을 했습니다. 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했어요. 소리가 안 들려서 그쵸? 소리를 알려주세요. 네, 어머,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공부가 싫은데도 긍정왕이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하버드 대학교 가고도 남겠네. 이랬거든요. 그 애들이 막 웃었어요. 그럼 전 언제 놀아요? 시를 읽고 세진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기 엄마 목소리로. 이거 까불지 마. 우리 어렸을 때는 쉬지도 못하고 공부하고 살림 살았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지. 까불지 말고 공부해. 이렇게 답해서 애들이 막 공감을 했죠. 그 고양이 시는 이런 시였어요. 그 고양이가 소랑 개 있는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자기 걱정된다는 시였거든요. 다 올챙이 발가락에서 제가 이제 골랐는데 그때 저희 반에 유나가 자기가 고양이가 되어서 정말 고양이 흉내를 내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배가 고파서 뭐라도 먹으려고 들어간 건데 네가 걱정해준 덕분에 개랑 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뒷문으로 나가 다른 집에 갔어. 정말 고마워. 내가 다음에 쥐 잡아줄게 야옹. 이렇게 읽어줬어요. 그 민달팽이 씨 그때 인기였는데 아이들이 창민이가 그때 적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야 내를 봤나 내가 멋지긴 하지 내가 민달팽이 세계에서 박보검이다 아이가. 그다음에 또 현진이는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답장을 적었습니다. 현진아 이제 민달팽이의 목소리예요. 너 니네 가게에서 나봤다고? 그래 니네 엄마 나보고 더럽다고 했는데 넌 날 봐줘서 고맙다 야. 뭐? 멋진 척? 난 멋진 척이 아니고 그냥 멋진 거야. 귀엽다고? 난 귀여운 게 아니야. 아이들이 이렇게 답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또 했던 거는 이건 사실 제가 뭐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역할극을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걸 낭독극이라는 그 분야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학 작품을 읽고 감동을 만나는 거, 감동스러운 경우는 작품 속 이야기랑 내 이야기가 둘이 만났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이 너 이야기도 들려줄래? 라고 손 내밀었을 때 그걸 딱 붙잡았을 때 감동이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공감할 만한 시를 제가 골라봤어요. 많이들 아실 텐데 노래도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는 오래 살아도 나는 오래 못 살아. 김민석. 내가 엄마 말 잘 들어요. 엄마 오래 살아. 그럼 엄마는 오래 살아도 나는 오래 못 살아. 엄마 말 잘 들으려면 엄마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공부하라면 공부해야 되고 밥 먹으라면 밥 먹어야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럼 엄마는 오래 살아도 나는 오래 못 살아. 이 시를 읽었더니 아이들이 얘네 너네 이런 경험 없어? 했더니 바로 막 답이 쏟아졌어요. 있어요. 우리 엄마 맨날 내가 먹기 싫은 반찬 먹으라고 하는데 엄마 먹으라는 것만 먹다가 제가 못 살 것 같아요, 선생님. 나도요. 우리 아빠 맨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데 아빠 말만 들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언니도 저보고 이러는데 언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진짜 막 이러더니 제가 그러면 니네 이거 어떤 경우 하는지 한번 나와서 해볼래 했더니 나와서 몇 아이가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 안 들려서 자막을 달았거든요. 그냥 아이가 나오면 제가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가 잘 안 나올 때는 옆에서 조금 추임새를 넣기도 했어요. 네, 이게 하준이가 자기 형한테 하고 싶은 말을 막 한 거예요. 형이 하준이보다 약간 이제
몸은 크지만 나이는 마음의 나이가 어린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준이는 점점 커가니까 이제 하준이가 형이 되겠죠. 마음이. 그래서 강사님, 아이들이 네, 강사님 그 공유에 소리 네. 공유 아, 안 맞아요. 되실까요? 제가 그거 안 했네요. 잠시만요. 영상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안 들릴 것 같은데. 민석이가 형한테 진짜 제일 하고 싶은 얘기 없어? 민석이 그만 놀렸으면 좋겠어요. 애기 때부터 계속 늘렸어요. 되게 착하다. 네. 난 우리 누나가 협력하는 걸. 자, 이렇게 또 해봤고, 지금은 또, 저희 반에 제 그 아이들이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공부를 하고 했나? TV 자꾸 이런 거 보면 되겠나? 아빠는 회사 다녀오고 피곤하니까 그거 스트레스 푸는 거지. 저희는 공부가 스트레스예요. 나 때는 말이지. 이래서 예린이 어디 버릇없이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자꾸 이런 거 TV 보면 되겠어? 제가 왜 이 갑자기 다람쥐가 방구 껴서 뿡뿡뿡을 왜 하냐고 했더니 그 예성이 하는 말이 잔소리를 막고 싶은데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맞게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거는 이제 제가 허락을 얻고 찍어봤습니다. 공부하는데 쓴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에 대해서 나와서 몇 아이들이 더 얘기했어요. 아까 엄마 말 잘 들으려면 엄마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공부하라면 공부해야 되고 게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했잖아. 그럼 나 어떻게 살아 엄마? 그럴 바에 가출하는 게 나아. 그럴 바에 죽는 게 나아.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아까 하준이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 반에서 말이 제일 느린 태원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엄마랑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 나누다 자고 싶은데 엄마는 맨날 일찍 자라고만 하고 엄마 너무 바빠. 나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엄청 많은데 엄마 너무 바빠. 태연이가 저한테 늘 하던 말이 이거였어요. 선생님 저 말 빨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말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말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말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시는 더 이상 그 시를 쓴 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이렇게 시가 내미는 따뜻한 손길 위에서 애들이 뛰어놀며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했던 거는 제가 3월에 해봤는데요. 작년에도 만났던 아이들이라서 올해 그 편지를 한 장씩 적었어요. 그런데 시를 한 편씩 제가 편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는 아이였지만 모르는 아이는 이름만 보고 떠오르는 시를 그냥 적었어요. 그러고서 그냥 편지 주면 좀 그래서 내가 이거 사실 다 니네 누군지 알고 다 알아보고 시를 한 편씩 고른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시를 적었는지 답장을 꼭 적어줘야 돼 하고 3월 첫날에 시켰어요, 이걸. 그랬더니 아이들은 또 너무 착해가지고 제 막 적었더라고요. 선생님이 왜 이 시를 자기한테 선물했는지. 우리 채민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착해지는 느낌을 적어줬거든요. 3월 첫날에. 근데 저는 채민이를 그때 몰랐습니다. 어떤 아이인지. 들깨 싹이 작고 귀여워요. 그리고 입 2개는 돌멩이 같이 생겼어요. 마음이 들깨를 보니까 착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시를 골라서 올챙이 발가락에서 적었는데 채민이가 제가 착해서 선생님이 저를 볼 때 착해지는 느낌이 들고 제가 귀여워서 적어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장을 적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야 맞다. 전 채민이를 몰랐지만 이렇게 얘기해줬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다 다른 시를 한 편씩 적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선생님이 저보고 따뜻하다고 느껴서 적어준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답장을 다 적어줬어요. 네, 선생님들 늘 모든 아이가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진 않죠. 그 백지도 한 2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보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짐작해보는 그 시간이 사실 답장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백지로 나온 애도 아유, 이런 답장이라면 이미 꽉 찼다 싶어가지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고 그냥 쓴 건데 애들이 비워낼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꽃처럼 웃고 있어서, 다른 아이를 잘 도와줘서, 내가 잘 뛰어다녀서, 내가 비처럼 좋은 일 해서, 내가 아름다워서, 날 보면 착해져서, 내가 옆에 있으면 햇빛처럼 따뜻하니까. 이래서 선생님이 이 시를 나에게 적어줬겠구나 하고 답장을 다 적어줬더라고요. 진짜 한편의 시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우리 연준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백미를 장식해줬는데 제가 연준이에게 이 시를 줬거든요. 민들레, 오건석. 민들레가 번쩍 고개를 들고 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민들레랑 같이 기뻐해주고 싶다. 이 시를 적었더니 연준이가 5학년의 한날 한날이 민들레처럼 아름답게 흘러가자고 이거 적어주신 거죠? 하고 답장을 적었습니다. 전 이걸 보고 애들이 시를 읽고 쓰는 까닭을 이미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 아름답자고 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도 시 한 편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낭독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교정을 걷고 있는데 담쟁이 덩굴이 막 바람에 나부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교실에 와가지고 음악이랑 같이 틀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예사 담쟁이가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 보고 야, 우리 이렇게 목소리, 시, 음악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 한번 녹음해 볼까? 했습니다. 그 전날 녹음기를 옆집에서 빌려와가지고 이 마이크를 자본주의 아빠를 읽고 이 친구가 딱 읽었는데 시가 확 살아나더라고요.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실게요. 자본주의 아빠 부산 수영초 6학년 장성현. 아빠는 코로나 확진을 받고 치료받아서 돌아왔다. 원래는 방에만 있어야 하는데 계속 거실을 돌아다니며 산책한다. 그걸 본 엄마는 잔소리를 한다. 방에만 있어라 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아빠는 화를 낸다. 몸속에 코로나 다 죽었다. 나중에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코로나 음성 나올 때까지 일은 못하니 방에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아빠는 결국 기가 죽으며 방에만 있었다. 천하의 아빠도 돈은 못 이기나 보다. 이걸 제가 아이들 보고 시를 고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미리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면 전날 다음날 내가 맞춰서 틀어주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건 가을바람이라는 시인데 세 아이가 똑같은 시를 골라서 읽었는데 선생님들도 소리가 좀 작은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를 읽을 때 아이들 보고 딱 부탁한 건 3가지였어요. 천천히. 우리에게도 감상할 시간이 달라. 그다음에 강조할 부분은 강조해도 좋고 반복하면 좋겠다 싶은 건 반복해도 좋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새 아이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가을바람 부산 반선초 4학년 이정태. 밖에 나가니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을 맞으며 그냥 천천히 계속 걷고 싶다. 이게 연하의 가을바람이고요.
가을바람 부산 반송초 4학년 이정태 밖에 나가니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을 맞으며 그냥 천천히 계속 걷고 싶다. 예, 형빈이의 가을바람이었고 가을바람 부산 방송초 4학년 이정태 밖에 나가니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을 맞으며 그냥 천천히 계속 걷고 싶다. 예, 예성이의 가을바람이었는데 저는 들으면서 바람이 슬펐다가 눈물이 진짜 마를 것처럼 슬펐다가 쓸쓸했다가 또 예성이 이르러서는 기분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의 시를 아이들이 다 다르게 읽으면서 시를 재발견하고 아이들을 재발견하는 또는 순간을 재발견하는 이런 순간을 맛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어린이 시 팟캐스트를 올챙이 발가락으로 지금 한 8번 정도 녹음해서 올리고 있어요. 저희 마을에 방송국이 있어서 국장님과 함께 올리고 있는데 보통 뭐 20분 정도 녹음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도 이렇게 내 팀이랑 같이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뭐 처음, 응원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자기가 쓴 시를 읽고 이렇게도 했거든요. 놀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 마치고 올챙이 발가락과 노는 10가지 방법 파일을 선생님들께 나눠드릴 텐데 나중에 이 10가지가 100가지, 1000가지로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 보여드리긴 그렇고 저희 그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유튜브에 가면 시로 이우근 선생님이 아이들과 노래 만든 영상도 있고요. 한재경 선생님 기타 연주에 맞춰가지고 아이가 시 낭송을 녹음한 것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냥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치면 금요일날 재정희 선생님 발표한 자료까지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거의 시 쓰는 마음, 시 쓰기 수업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시 감상하다 보면 자기들도 좀 만만해져서 그런가 시가 쓰자는 말이 보통은 나옵니다. 근데 안 나와도 선생님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 보면 시 다 별거 아니다 니까 우리도 한번 써보자. 애들이야말로 늘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 쓰는 수업이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말한 것, 말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받아 적자고 하면 아이들이 지우개 한번 쓰는 일 없이 정말 잘 적더라고요.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야기에 보면 대나무 숲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글이 진짜 대나무 숲 같아요. 아니면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의 대나무 숲이 되면 이호덕 선생님 책 제목처럼 이 좋은 글쓰기 공부가 무슨 말인지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쓰는 시간의 끝이 꼭 완성된 시 한 편이 아니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우리 이야기가 있는 시간이 이 시 쓰기 수업의 마지막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업 하기 전에 서종훈 그 농부 시인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었거든요. 이건 제가 글쓰기 그때 연수 때도 잠깐 소개해드린 얘기인데 그 서종훈 선생님이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 점심시간에 이사진들 밥이랑 노동자 밥이랑 밥이 달랐대요. 그래서 분해가지고 화장실 벽에다가 이 시를 적으셨답니다. 힘들게 일하고 입 안 먹고 어찌 일하겠노? 편안하게 앉아서 일하는 사람보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잘 묵어야 일을 하지. 그랬더니 그 화장실에 사람들이 똥 누러 와가지고 다 밑에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와, 맞는 말이다. 진짜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힘을 얻어서 서정훈 선생님이 회사 벽에 담벼락에다가 크게 이걸 적으셨대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 보고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애들이 막 신나하면서 밥 바뀌었죠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식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 해주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도 같이 소개해줬거든요. 이 아저씨가 자기의 그 요구사항을 담벼락에 적었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어깨동무하고 한우성을 질렀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걸 시로 쓰면 그 시만이 가지는 힘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가슴속에 뭐가 이렇게 있을 때 그게 딱 터져 나오면 물론 이걸 다 풀어서 적는 게 줄글이라고 하면 그 줄글이 나쁘다기보다 제 생각에는 시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가 아니면 안 되는 순간, 그 터져 나오는 마음을 붙잡을 때.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 우리 한번 적어보자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사실 그 정연이의 연애 이야기는 제가 뜨끔했는데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정연이가 말하기를 저는 정연이를 아이들이 자꾸 연애 얘기로 놀리길래 막아주려고 한 소리 했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속마음은. 한번 들어보셔요. 선생님은 연애 해봤다면서요. 근데 왜 연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좀 놀림 받으면 어때요? 그리고 강하게 얘기하지도 않은데, 예? 예,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수빈이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적었습니다. 내가 좋아하겠다는데 왜? 아니 엄마, 내가 방탄 좋아하는데 왜? 엄마가 나보고 방탄이 네 밥을 먹여주냐? 착착 좀 해라 하는데 그러면 엄마는 공유 왜 좋아해? 엄마도 공유 좋아하면서 나한테만 그래. 나 참 진짜. 예, 뜨끔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원 아이들 이름은 다 가명입니다. 엄마는 내가 학원 가기 싫어 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학원 내비가 얼만데? 라고 한다. 학원 안 가면 회비 안 든대. 학원 가기 싫다. 예, 맞는 말이죠. 안 가면 회비 안 드는데. 아빠 살 좀 빼. 아빠는 나한테 살 빼라 하는데 아빠가 빼. 아빠는 나보고 살 좀 빼라 왜 안 빼노 라고 하면 나는 아빠가 빼라고 하고 아빠는 나는 안 빼도 돼 라고 하잖아. 어이가 없어. 드럽게 날리고 싶다고. 자기는 안 빼면서 솔선수범을 보이라고. 예, 그 되도록이면 아이들 시에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방금 성유리가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탁탁탁 멈칫멈칫했잖아요. 그게 입말을 그대로 받아 쓰는 걸 아이들이 오히려 어려워해요. 이거를 줄글로 자꾸 뭐라고 하고 이렇게 풀어 쓰려고 하는 게 있나 봐요.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입말로 되도록이면 받아 쓰라고 이렇게 가려보고 읽어보고 또 그대로 듣고 읽어보고 이런 거는 가끔 합니다. 아이들 시 쓰고 나서. 예, 그다음에 연아 씨. 우리 할아버지는요.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는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엄청 좋은 분이에요. 내일은 또 할아버지가 지어주시고 하나보다 언니라고 잘 챙겨주었어요. 근데 나는 할아버지에게 실망한 게 딱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암에 걸린 걸 나한테 숨긴 거예요. 예, 연아가 적은 시였어요. 이 아이들이 적은 시를 뒤로 하고 아이들은 그날도 학원을 갔고 그 다음에 아빠한테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었거든요. 당장 세상은 못 바꾸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이 시를 쓰는 순간에 그 느꼈던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좀 기억하고 앞으로도 자기 할 말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그 마음 근육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 수업 해봤던 것들 위주로 풀어봤고요. 저는 시 작품이 시 교육의 목적이 되면 시라는 게 없는 데서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 꾸며내야 되는 거, 말 그대로 글 짓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틀에 맞게 고쳐야 되는 거. 근데 시의 목적은, 시 교육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시를 돌려주는 게 시의 목적이에요. 시의 마음을. 이게 올챙이 발가락 뒷면에 늘 적혀 있는 글귀인데 시 교육이 도달해야 될 게 그 시의 마음이라면 시는 아이들에게서 찾아내는 거, 발견하는 거, 되돌려 줘야 되는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거여서 그냥 묻혀 있던 거, 가려져 있던 거를 이렇게 헤쳐가지고 찾아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덕 선생님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셨어요. 말하고 싶은 생각,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그대로 잘 나타나도록 해야지 형식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형식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타나는 그게 곧 형식이다. 마음껏 쓰는 일, 마음속에 있는 걸 죄다 털어놓는 기분으로 자기 모든 걸 다 내놓는 마음으로 실컷 써야 한다. 그저 마구 죽죽 써나가도록 해야 한다. 섣불리 형식적인 눈으로 아이들의 살아있는 말을 가위질하지 마라.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순간을 더 환하게 펼쳐 보이는 걸 조금 돕기 위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함부로 이렇게 아이들 글을 재단하지 말라는 얘기셨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시의 마음이 뭔지 좀 감이 오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의 마음은 선생님들 이겁니다. 꼭 이 아이들이 시를 적어낸 이것뿐만 아니라 시를 읽고 쓰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함께했던 이 모든 시간이 다 시인 것 같아요. 시만 시가 아니고 사람이 시고 이 시간이 시구나. 이 시집 쥔 이 손이 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닫는 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우리 집 냉장고에 붙어 있는 시인데 한 3, 4년 전에 소희가 저한테 적어준 시였어요. 선생님은 아직 잘 있다. 황소희. 선생님은 가을이라도 변하지 않는 나무이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느낌이 늘 다르거든요.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소희랑 너무 지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좀 견뎌라. 내가 어떻게 해도 좀 자기 옆에 있어 달라 하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나면서 또 보니까 매번 볼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 또 소희가 제가 잘못한 걸 용서해 주는 시 같기도 했어요. 선생님 괜찮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잘 있어라 이런 게 들었는데 오늘 저한테 이 시는 잘 있어야겠다. 소희야 나 지금 잘 있다 하는 답장 같은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이 시를 제가 닫는 시로 했던 건 선생님들이 우리 힘들었잖아요. 전 코로나 때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들었는데 처음 시작됐을 때 그 힘든 시간에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우리 화면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도 선생님들이 잘 있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잘 계시기를.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시 공부뿐만 아니라 글쓰기 공부할 때 길잡이가 되는 책들입니다. 아동시로운 그 문구를 제가 자꾸 인용했는데 그 책은 지금 어린이는 모두 시인이다라는 책으로 새로이 펴졌고요. 탁동철 선생님은 저희 글쓰기의 선배 선생님인데 이 책도 저도 이번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시수업 사례를 묶어놓은 시수업을 시작합니다도 있고 그 올챙이 발가락은 알라딘에 검색하시면 철마다 나옵니다. 저희가 이윤을 남기지 않고 또 혹시 이윤이 남아도 좋은 일에 쓰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사서 아이들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들께 이 시간이 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자기 그 과거의 시간들이 예쁘게 포장되어서 선물처럼 다가왔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난 단 한 번도 과거가 나한테 선물이었던 적이 없다고 단언했거든요. 전 늘 도려내고 싶고 잘라내고 싶은 과거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 자리를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보냈던 이 시간이 사실 선물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선생님들 하실 일은 그냥 사랑해주면 애들이 사랑해주잖아요.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예, 선생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입니다. 네. 다들 마음속에 울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좋으셨던 점들 패들렛에 남겨주시죠. 그리고 궁금하신 점도 써주시고요. 네. 잠깐 쓰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김구미 선생님께서도 패들렛 들어가서 보시고 네. 궁금한 점이나 에서 어떤 것부터 이야기 나누실지는 구민쌤이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4, 5분 정도? 네. 네. 채팅방에 써주셔도 좋은데요. 지금 패들렛에 써주시면 이렇게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기록도 되고
테니까요. 패들렛에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선생님 조금 이따 얘기할까요? 네. 점심 막간인 것 같은데 끼어들 때는 안 끼어들 때는 잘 몰라서 끼어듭니다. 네. 이렇게 많이 초등생들이 전국에서 모이기도 참 쉽지 않은 자리인데 이참에 김구민 선생님 발표 참 재밌게 잘 들었고요. 나도 머리에 불이 번쩍번쩍 오네요. 들으니까. 올챙이 발가락 읽는 모임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전국에. 아니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뜬금없이 제안을 했습니다. 저번에 그때 저희가 그 글쓰기 위해서 연수를 있으면 계속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 전화번호를 그때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임을 어차피 저희도 계속 만들고 하니까 만들게 되면은 또 연락을 드리면 또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갑자기 당장 뭐 만들자 이렇게 하면은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서. 글쓰기 모임 하면 되지 또 무슨 올챙이 모임 일을 하냐면 글쓰기 모임 큰 모임이 있고 그 안에도 이래 아주 부분으로 작게 또 소모임들이 따로 또 있어야 그렇죠. 구국교 소모임 안에도 보면은 물고방, 독서 모임, 또 뭐 이래 다른 작은 모임들이 토론 모임, 무슨 모임 이런들이 있어요. 올챙이 발가락이라는 잡지가 참 좋은 잡지가 나오는데 그걸 함께 읽고 또 실천하고 또 교실에 가서 시를 쓰고 그것을 올챙이 발가락에 싣고 이러는 시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사회자님 내가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한 거고 사회자님 진행하면 됩니다.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써주시고 계시죠? 궁금한 점보다는 좋았던 점들이 더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달아주시면서 이제 김구민 선생님 궁금한 점에서 뭐 이야기 나눠주실 거 골라서 이야기 하실 준비 되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한재경 선생님이 시 언제부터 좋아했나 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딱 그 처음 기억나는 시는 어두워서 좋은 지금이었나? 갑자기 시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희 그 딸아이가 지금 올해 10살인데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육아휴직 4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그 시간이 어둡게만 느껴졌는데 그 어두워서 좋은 이라는 말이 탁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시도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읽은 뒤로 자꾸 이렇게 찾아다녔죠. 예, 그리고 시만큼 바쁜 때 읽기 좋은 문학 작품이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아이 기저귀 갈고 잠깐 짬낼 때 펼쳐서 한 편 보고 또 얼른 덮고 한창에 속 많이 갈 때 그때 시집을 이렇게 읽으면서 좋아했어요. 저도 어려운 그 시어는 이렇게 딱 마음에 부담감이 와서 뭐 이종록 시인, 한민복 시인, 아니면 우리 임길택 선생님, 이호덕 선생님, 권정생 선생님 그 시 같은 것들 저도 쉬운 시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고 닫고 하기에 진짜 만만하더라고요. 그 시간, 짧은 시간 활용하기에.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하기도 했고, 제가 27살 때 교대 1학년 뒤늦게 들어갔을 때 처음 글쓰기 모임에 갔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아이들 시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좋아했는데 한동안 멀리 있다가 아기 키우면서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랑 시 공부하다 황당한 순간은 늘 있습니다. 근데 옛날보다는 덜 황당한 것 같습니다. 말 안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해서 아이들은 보통 자기 이야기 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데 말 안 하는 아이들은 일단 시간을 엄청 공들인다 해야 되나요? 그냥 좀 친해지려고 잘 보이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저희 반의 의찬이는 거의 10월 다 되어서 저한테 처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들이댔죠. 이거 좀 기다리고 뭐 한마디 이렇게 입이 딸싹딸싹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면 최대한 추측해 보는 거예요. 너 이 말 하려고 했지 하고 제가 대신 애들한테 의찬이 목소리가 되어서 전해준다거나 하고 하면서 또 아침 출근길에 걔는 보이면 어떻게든 태워서 가려고 그러면 운전하는 동안 옆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한 10월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좀 그냥 기다리는 편이고 황당하면 황당한 순간대로 기억되니까 막 놔둡니다. 언젠가는 말을 하겠지. 그다음에 올챙이 발가락에 대해 또 그 시가 어렵다, 시가 좋아지는 방법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이들은 안 어려워해요. 올챙이 발가락 사주시면. 그 내 친구가 한 얘기 이런 것들 아니면 또래가 한 이야기들 이렇게 시로 된 거 읽으면 애들은 저보다 덜 어려워합니다. 사실 시는 해석하려고 들면 어렵거든요. 그냥 읽어보고 내가 느낀 데까지만 아까 풀만하게 돌만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렵다고 우리가 느끼는 게 보통 잘 해보려고 정답이 있다 생각해서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면 어려운데 정답이 없고 열려있다 생각하면 내가 거기 딱 가는 데까지만 가도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좀 아이들이 어려워요. 백창호 선생님이 아이들 말을 노래로 만드셨잖아요. 그런 거 같이 들어도 괜찮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애들 하는 말을 쉬는 시간에 오히려 수업 시간보다 쉬는 시간에 귀를 더 쫑긋 세우시고 딱 긴장하고 있으면 애들 말이 막 쉬는 시간에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교탁에 앉아서 열심히 받아 적은 때도 있어요. 네, 이거 했고 해서 막 기록하거나 이거는 글쓰기 선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애들 한 말을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어떻게 다 기억해가지고 들려주시나 궁금했는데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시가 좀 부담 없이 꼭 좋아하지 않으셔도 부담 없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올챙이 발가락에 나오는 질문들을 조금 모아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보나 물으셨는데 알라딘에 검색하면 3,000원이에요. 사보실 수 있고요. 그 과어로는 혹시 절판된 게 있다면 우리 집에 많은데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정기구독은 한 것만 사보시면 그 뒷면에 정기구독 번호랑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 1년에 12,000원인데 제가 책 파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5학년 밴드에 혹시 올챙이 발가락 그 나누고 싶으신 분들 댓글 달아달라고 했더니 한 20분 정도 댓글 달아주셔서 직접 보내드린 적도 있거든요. 정말로 이 노래 말꽃이 널리 퍼져가지고 아이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랑. 지금 학급에 사서 두고 읽으면 좋을 시집 10권 정도 했는데 올챙이 발가락 같은 걸 여러 개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한국 글쓰기 교육 연구에서 나온 책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안 들고 왔는데 다른 책들을 앞에 두었는데 그 알라딘 같은데 한국 글쓰기 교육 연구에 보리에서 옛날에 나온 게 많거든요. 뭐 개구리도 있고 탁동철 선생님 반아이들 것도 많아요. 아니면 이호철 선생님 반아이들 이런 글들이 있으니까 검색만 해보시면 아마 10권 넘게 확 쏟아져 나올 거예요. 임길택 선생님 반아이들 시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반에 지금 댓글 달아주시네요. 저희 반에 시집으로 책장이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읽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예상 답변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시간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바쁜 때 할 거 많은 시대에 어디 시를 읽고 쓰냐.
그 팔자 좋게 이런 얘기들을 늘 받는 질문인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좋아하게 하려면 뭐든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과학 시간에도 시를 읽고요. 도덕 시간에도 시를 읽어요. 그때 성취 기준에 보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거든요. 그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같이 친구에 대한 시를 읽고요. 과학 시간에는 애들한테 그때 식물, 뭐 환경오염 배울 때 또 환경오염 관련된 시를 그 쉬는 시간에 급히 찾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읽기도 해요. 근데 그때 과학 시간에 애들한테 여러 해살이 뭐 한 살이 식물 그거 하다가 애들한테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인간은 여러 해살이일까? 한 해살일까? 뭐 이런 제가 말도 안 되는 이 문학적인 질문들을 던지면 어른들은 오그라들잖아요. 뭐야 일상이 문학이야 막 이러는데 애들은 오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퀴즈라 생각하고 맞추려고 해요. 그랬더니 애들 막 답이 쏟아졌어요. 한 해로 보면 학교에서는 우리가 한 해살이 같다 선생님. 근데 우리 사는 거 전체를 보면 여러 해살이다. 뭐 이렇게 애들이 막 시적인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 시간에 할 때도 있고요. 나중에 자료 보내드릴 때 제가 아침 시간에만 하려고 열흘간의 뭐 시, 여행 뭐 이렇게 만든 것도 있거든요. 아침 시간에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마치기 전에 자 오늘 보내면서 시를 한 편 읽어줄 때도 있고 뭐 다른 수업 시간에 읽어줄 때도 있고 그다음에 국어 시간에 나올 때는 좀 뗀실하게 하는 편이고요. 선생님들이 마음이 거기에 조금 쏠려 있으면 한 해 뭐 정기적으로 쭉은 아니어도 몇 번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어 책에 시 단어는 빠지지 않아요. 특히 1, 2학년은 제가 요번에 그 매핑 자료, 성취기준 매핑 자료를 보니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다 읽어도 되겠더라고요. 저학년은. 그래서 선생님들 원하는 시간에, 음악 시간에는 시노래 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 교과서 노래랑 함께 부르면 아이들 좋아합니다.